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라가세요. 내려세요. 어떤 게 편하신가요? 어떤 게 편한가요?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겠습니다. 밑에서 할까요? 위에서 올라갈까요? 올라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 보니까 지난 12월 3일에 아마 불법 계엄이 발표됐을 때 아마 광주 분들이 가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라고, 다른 어떤 도시에 사는 분하고 다른 아마 복잡하고 슬픈 감정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역사가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참 더디게 발전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사행천, 이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런 그 사진을 구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굽이굽이 80년 이후 45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이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한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2년 12월 27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광주에 왔었는데, 그때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이때 갔을 때 그때 참 이 복잡한 마음, 어떤 부채의식, 분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82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2년 그 12월에 왔을 때 그게 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킹메이커고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항상 정치가 나라를 망가뜨리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임금이 백성을 부리고 도망가면 의병을 일으켜서 구했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버리면 또 3.1운동을 해서 우리가 또 나라를 구하고, 4.19 때 그랬고, 광주민주항쟁 때도 그랬고, 87년 유월항쟁 때도 그랬고, 두 번의 촛불도 그랬고, 나라가 IMF가 오면 또 금모으기로 또 나라를 구했고, 작년에 쿠데타가 났을 때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많은 경찰들과 젊은 군인들과 국민들이 또 거리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광주 참담했던, 그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광주가 45년이 지나는 올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저는 국민이 킹메이커라는 생각을 역시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88년도에 부산에 출마를 했을 때 그때는 김영삼 총재로부터 영입 인재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최측근인 허삼수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다들 피하는 사람인데, 노무현 인권 변호사가 나는 허삼수 아니면은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허삼수 후보랑 선거를 하게 됐고, 그게 부산 전역의 뜨거운 선거 분위기를 일구면서 결국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높였고, 거기서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3당 합당이 생겨서 김영삼 총재가 민정당과 자민련과 합당을 했습니다. 노무현 국회의원은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92년 제가 그 부산 현장에 있었는데 김영삼 총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8년도는 인권 변호사는 국회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저 군인은 감옥으로 했는데 4년 뒤에 와서는 허삼수는 충직한 군인이 되었고, 노무현 국회의원은 부산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 후에 9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왔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개표 당일날이었어요. 개표 당일날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진주 개표를 해보니까 몰표가 쏟아졌어요. 경상도에서 몰표가 쏟아지는 거 보고 기획실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남분들의 전화가 와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거가 이런 선거가 다 있냐. 호남 사람이 뭔 죄를 졌는데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걸 봤어요. 참 참담한 그 1년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나서 93년도 1월 달에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부산 사람, 부산에서 떨어진 국회의원, 이 노무현 국회의원을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가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던 것이 92년 12월이었어요. 그로부터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95년 부산시장 출마했습니다. 92년 선거가 떨어지고 95년도에 조순 서울시장이 탄생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97년도에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게 됐는데, 제가 조순 그 서울시장 기획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순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에서 낙선한 노무현 국회의원을 부시장으로 런닝메이트를 하면은 당선이 쉬울 거다고. 그리고 노무현 국회의원한테는 조순 부총리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음번 서울시장이 안 나올 거니까 다음에 서울시장 나가서 정치의 발판을 굳히자고 그랬어요. 조순 부총리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노무현 우리 의원님께서 하루만 생각해보자고 그랬으니까 하루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 부산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한테는 찍을 칸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찍을 칸을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부산시장에 또 떨어졌죠. 그리고 96년도에 종로에 와서 또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정치를 다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제가 당시 종로 청진동에 식당을 차렸어요. 옛날엔 당원들이 밥 먹고 이러는 게 다 비용이니까. 식당을 차려서 이분들을 이 노무현 국회의원을 정치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또 한 번의 여자분은 경복궁 전철역 있는데 건물을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커피집을 열었어요. 나중에 플래카드를 여기다 걸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치 못 그만두게 옥새 작전을 하면서 결국은 종로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고 98년도에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우리 6년 만에 원외 생활을 그만두고 98년도에 종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제가 그 선거 준비를 위해서 95년도 종로 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종로가 정말 좋은 지역고요. 그래서 6년 만에 내가 드디어 직업을 얻는구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부산에 출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너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렸어요. 말렸는데 부산에 이제 출마하시겠다. 우리가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회의는 끝. 난 부산으로 갈 거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네. 참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또 다 보따리를 싸고 부산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오후 2시 되니까 모든 방송 차량이 전부 저희 사무실 앞에 와서 우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녁 오후 4시 되니까 방송 차량이 빠져나가는 걸로 봐서 우리가 지는구나. 그래서 2000년 총선에 패배를 했어요. 그때 노무현 국회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안 억울하냐고. 안 억울하시냐고.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냐라는 그 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바보 노무현이라는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김세미가 당시 전남대학교 우리 자동차공학과 우리 대학원생이었는데 여기 있어요. 그때 노사모 창립의 1등 공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갑자기 노사모 바보 노무현이라는 노사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차츰 온라인에서 글이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을 책임지라는 쪽으로 글이 또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노사정 위원장을 맡으러 달라고 했는데 노태우 안 한다고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주고 부산인 고향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줬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국민들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갑자기 노사모가 생기다가 노무현을 책임지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의 지지도를 갖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주도 경선 실무 책임자였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주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별로 아는 사람이 제주도에 없어요. 그런데 최초로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제주도의 탑동 매립지가 범양상선에 의해 가지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노무현 국회의원을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전부 방송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달픈 사연을 기사로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게 됐는데 그 해녀들이 최초의 지원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지원자가 누가 왔냐면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시절을 할 때 무료로 변론을 해준 택시 운전기사, 그분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제가 이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구나, 베푼 만큼 세상은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에서 3등한 선거였고 그 다음 날이 울산 경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 몰래 집도 팔았어요. 그래서 딱 우리 광주 경선까지만 하고 여기서 지면은 끝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경선을 하고 준비하고 끝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울산에서 1등을 해서 저는 그 다음이 강원도였기 때문에 강원도로 저는 갔고 거기서 일주일 사이에 한국 역사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무현 후보, 대한민국의 비주류 인권 변호사.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비주류다. 변호사이면서도 인권 변호사이고 민주당 사람인데 이곳 전라도에 오면은 경상도 사람이 되고 경상도에 가면은 나는 배신자가 된다. 이 경계인에 서 있는 그 노무현 후보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여러분 광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 뒤에 참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보수 정권이 2번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선하고 우리가 정권을 잃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곁을 떠나게 한 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들 국민의 가슴에 심장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엄숙한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탄핵이 인용되고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곳 광주에서 다시는 이제 쿠데타라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단죄해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오늘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나라로 나아갑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슴에 안고
그분을 가슴에 묻어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썼던 책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그 책을 주고 왔는데,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는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시는 정치가 망가뜨리면 국민이 피와 땀을 들여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비참한 나라의 운명을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점잖게 생긴 분이 저한테 왔어요.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저 연세대학교 선배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까 그분이 한 5발자국 걷으시니까 다시 뒤돌아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 빨갱이 아니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의 성경을 믿는 미국인들이 남군과 북군이 갈라져서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군과 북군으로 갈라져서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그리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조차도 국무장관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을 시키면 다음번에 당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7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분은 40%입니다. 우리가 그 70%의 국민들의 마음을, 온 마음을 모아서 51대 49에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7대 3으로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나라,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나라, 다시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그런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위대한 나라를 우리 꼭 한번 우리가 이번에 만들 게,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 한번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꼭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서 불법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나라. 어느 날 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생해서 의사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어느 한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정책으로 R&D 카리텔이 있다고 해서 수만 명의 과학자들에게 비참한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 그런 날이 없는 정상적인 나라를 우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방의 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코스닥 지수가 700이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200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700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계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25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환율이 100원이 올라서 기업하시는 분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이곳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양동이나 옛날 그런데 전부 가게의 임대료가 임대한다고 써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9%의 가게들이 폐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사람하고 지도자하고 차이는 똑같이 생각하는 건데 온몸을 던져서 실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25년 되는 마음을 분명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광주를 짓밟은 쿠데타로 이것을 유린한 그런 세력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이번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서럽고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점점 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야만 우리 후손들이 오늘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후손들에게 당당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좌표로 생각합시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이곳 광주 시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광재 전 지사